한국조선업이 학수고대하던 카타르 백적 수주 소식은 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슈를 따라 올리는 기자들의 소식들 중에는 빨리 선고하느라 정확한 실상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곤 합니다. 무려 23조 원 규모의 7년 물량이라는 카타르 수주 소식에 대해서 현장 관계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정확히 23조 6천억 원 LNG선 백척 수주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발주하기 전 선박 건조에 필요한 도크, 공간을 확보한 슬롯 약정을 말합니다. 슬롯이란 우리가 배를 이만큼 만들고 싶으니 조선소 도크를 비워달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의 개념으로, 실제 업계분들의 말에 따르면 건조 계약 규모는 100척이 아니라 60%가량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 정도도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카타르는 2004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한국의 3대 조선사에게 90척 이상의 슬롯 예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53척을 발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6척, 삼성중공업은 19척, 현대중공업은 8척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LNG선이라도 카타르에서 LNG를 채굴해서 수출하는 데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LNG 시황이 안 좋아서 용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선업은 2008년, 2012년이 가장 호황기였다고 업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잔업과 특근도 많았고, 그래서 용접 및 도장팀들은 월 500만원씩 더 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이 많이 떨어져 거제에서 조선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 2개 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카타르에서 수주한다고 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며, 뻔한 적자 수주에 하청업체끼리 경쟁 2차를 붙여 단가를 후려칠 것이기 때문에 돈은 과연 누가 버는가 하면 조선소 직원도 아니고 하청업체도 아닌 조선소 대기업만 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조선 호황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10년 전 호황기 때와 지금은 확연한 시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지금은 만들지 않는 자동차 운반선부터 초대형 벌크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 건조하는 배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LNG선 뿐으로 단일화돼 버렸다면서 선종 다변화 없이는 조선소는 절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소가 빅3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남 고성과 통영 일대에 중소형 조선소들이 질비했지만 지금은 모두 망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3사만이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살아야 호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수주로 전체적인 호황이 올까라는 질문엔 노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수주는 LNG선을 건조하는 빅3와 관련 기자재 업체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주가 한국조선업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미 중국 시장에 빼앗긴 일반 상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한국보다 LNG선 건조 능력과 경험이 한참 떨어지지만 불과 5년 정도 차이에 불과하며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과연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직 현장의 젊은 인재 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10년 뒤면 국내 조선소가 텅 빌 거라는 전망입니다. 덧붙여 대기업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상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는 서로 출혈 경쟁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주 목표를 채울 것이고, 늘 그랬듯이 선박 건조 가격이 내려간 만큼 관련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단가를 더 낮추어서 일감을 가져가라고 요청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와 협력 마인드가 제대로 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원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 미스터 툴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